안녕하세요. 알사즈입니다. CUT사에서 나온 1:14 스케일의 914 굴삭기가 방금 도착을 했는데요. 세관에서 개봉을 한 흔적이 있어서 우선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뚜껑만 비해 보니까 안쪽은 이렇게 박싱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이제 하나씩 빼면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포장지가 이곳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포장지를 빼고 안쪽에 CUT914 굴삭기가 보이고요. 이런 마감재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빼면 포장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씩 다 빼서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 그냥 다 한번 빼볼게요. 한 번에. 지금 찍는 이유는 이제 요 CUT914 제품을 수령을 하신 분들도 이제 봉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포장이 돼서 오는지 이런 부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개봉을 하고 있네요. 지금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박스는 내려놓고 보면 뭐 여러가지 물품이 들어있죠. 제 같은 경우에는 풀 패키지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 보면 개보 부분, 요유 부분에 개보가 있고 XT30과 XT60을 연결해주는 커넥터가 있어요. 그리고 오링 같은 것들 뭐 요유 부분으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GPS 모듈이고요. GPS하고 경광등인데 이제 이것도 옵션으로 판매가 되는 이제 그런 부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박싱 뭐 있죠? 이 부분도 다 액세서리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로 케이퍼를 하나 넣어줬어요. 저가형이지만 그래도 좋죠. 이런 거. 자, 유압 오일 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오일은 당연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일 넣을 수 있는 오일통 있다. 그리고 여분의 유압 호스라인, 2파이의 호스라인이에요. 지금 보니까 호스가 다 2파이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부 다 꺼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런 박싱 상태나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개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관에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물건의 그런 순서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육각 렌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건 상당히 좀 괜찮죠. 보통 고가 제품을 사도 이런 공구류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이렇게 공구가 들어있다는 건 참 괜찮다,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유저들을 많이 배려를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순정 버켓 작아요. 160 정도의 사이즈의 버켓인 것 같아요. 160보다 좀 더 작은 버켓 같아요. 플랫 버켓. 그리고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거 마감되어 있고, 이 부분은 ST8 조종기 송신기죠. 더 없는 것 같고, 오일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때 망창망창 거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빼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면 딴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엉덩이 쪽을 분다든지 계부 쪽을 받쳐가지고 부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빼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T914 제품을 개봉을 했고요. 이제 안에 있는 구성품들과 그 본체를 이렇게 마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더 살펴보고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부분 보면 이렇게 송신기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송신기는 SP8 제품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고문 봉프에는 아마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티커가 봉봉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버켓, 유압 호스라인,
계보의 조립뱀은 고무 부분, 그리고 오링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GPS 모듈이라든지 미등 쪽에 가 있죠. 그리고 이런 박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추가로 주문을 했어요. 서비스로 들어있는 캐릭터, 기본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구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렌치나 그리고 복스 이런 것들 있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압, 오일퐁 이렇게 해서 구성품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봉투 안에 있는 소모품들을 개봉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요 부분에 볼트와 그리고 사이즈별로 오링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계보, 고무 계보, 그리고 복스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SP30과 SP60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도 하나 이렇게 붕붕 돼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쓴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검정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꺼내 봤어요. 아까 제가 이제 스티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안에는 스티커하고 이런 매뉴얼이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CUT914의 전체적인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재원은 제가 다시 한번 자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넘겨 볼게요. 채널에 대해서 조정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건전지 AA 건전지 메겔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점검은 뒤쪽을 열어서 이렇게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5000mAh의 3셀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가 있죠. 전원 부품은 XT3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충전을 위해서 XT60 커넥터를 넣은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 차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징은 저한테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압류를 넣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이쪽 부분에 유압류를 넣는 뒤쪽인데요. 빨간색으로 마개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고무가. 이제 그 부분을 벗겨내고 이제 사용을 해라. 이 오일 멈추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남아있는 잔여 유압류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마개가 덮여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유압류는 옆에 커버를 연 상태에서 요 마개를 제거하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압 게이지가 옆에 있어. 이 부분도 이따가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유압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모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압력 게이지 그리고 이 모브를 일자 드라이브로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볼게요. 하나씩 더 살펴보면 이제 조정기에 비해서 뭐 전진, 후진, 스윙 부분 그리고 하나씩 보면 다 나와 있죠. 기본적인 동작은 업무 장비는 비슷하니까요. 추가적으로 뭐 이런 선반 부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블레이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14 장비부 대략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장비에는 오일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거나 이동하셨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90도로 꺾어서 받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살펴보면 이런 안 부분에 실린버 부분이 조립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조립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압이 다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쭉 당겨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 상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유압류를 넣고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조립부터 다 하고요. 지금 포장도 제대로 안 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다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까진 부분도 보이죠? 이런 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에 의해서 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CUT 장비다 보니까 CUT라고 블레이드에 이렇게 메이저로 커팅이 되어 있죠. 이 제품에는 이런 고무 계보를 옵션으로 달 수가 있는데요. 스팸 계보에 계보 부분을 고무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미필 장비를 모델 삼아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런 미분 부분이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브 불부 잘 패여 있죠. 이런 캐빈 속에 이런 유리가 완전 투명이 아니고 이렇게 목색빛의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우선은 실물로 봤을 때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상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실린버 조립을 하고 이렇게 포장부 나머지도 다 제거를 한 뒤에 유압류를 넣고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버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봉봉배에 있는 복수를 가지고 옆쪽에 있는 이 볼트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주면 이게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빠진 거를 움직여서 요 보충제 좀 빼고요. 움직여서 위치를 잡아주고 뻑뻑하니까요. 천천히 유압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류는 측면을 개폐를 해서 이렇게 열면 안쪽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는데 빨간색은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앞쪽에 마개를 푸는 뒤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유압류를 넣으시면 되고요. 유압류 게이지 쪽으로 유압류 양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절반 정도만 채워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류를 넣기 전에 요 뒤에 보면 빨간색 고무 마개가 있는데 이걸 먼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벗겨내고 아까 매뉴얼 쪽에 나와있던 그런 내용이죠. 공구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잘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줬고 그리고 앞에 요 마개 이걸 돌려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유압류는 46짜리를 쓰라고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전보를 가진 유압류를 이렇게 꼭 이런 걸 이용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옆에 여기 유압 게이지가 있어요. 이쪽을 확인하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오는 거 보이죠? 유압류 통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한번 쭉 넣어줬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거 볼게요. 절반 가까이는 아직 못 미치고요. 우선 이 정도만 넣고 움직임을 한번 보고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개에도 오링이 잘 배어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유압류를 놓고 난 뒤에는 다시 마개를 막아주시고 실린버에는 유압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을 하면서 유압류를 보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품 점검을 인가를 해볼 건데요. 인가하기 전에 송신기에 배터리 먼저 넣어주고요. 항상 송신기 먼저 켜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조건 송신기 먼저. 제가 방금 배터리 넣다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배터리에 넣는 배열입니다. 순서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각인이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실까요? 각인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혹시나 장착하신 분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걸 각인이 잘못 되어 있다. 닫아주고 점검을 넣어볼게요. SWP가 올라가라고 나와 있네요. 자, 됐습니다. 기본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본체임은 이 뒤쪽 부분이 마그네틱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지금 이 제품에 배터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0mAh의 3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넥터가 XP3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했고 넣어주시고요. 배터리를 체결한다고 해서 바로 전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은 전원 스위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감을 해주시고요. 다시 꽂아주시고 이쪽을 열어주시면 여기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이 들어왔죠. 무슨 소리가 나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압류가 방금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을 반복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유압류를 넣고 전원을 넣은 상태고요. 처음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페어링이 제대로 되려면 요 SWC가 중립 상태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뉴로 올라가면 이렇게 머파 펌프가 보이기 때문에 SWC는 요 중간 부분에 위치해야 되고, 자, 선반부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위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압이 처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린버 부분이 동작이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 10분 이상 움직여 주셔야지 실린버가 부드럽게 작동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이제 좀 천천히 움직여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작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버킷 쪽도 보시면 이렇게 빡빡 약간 끊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움직이면서 세팅을 해주셔야지 질비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빡빡 움직이면 끊긴다고 해서 불량인 게 아니고 실린버가 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질비지게 해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요. 유압률 넣은 뒤에 이렇게 움직이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실린버를 끝까지 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면 유압류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압류를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약간 움직여보고 실린버에도 유압류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유압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돌려서 이쪽을 열고 유압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 이거 봤을 때는 지금 유압률 좀 더 보충해서 계속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위쪽에 휴지를 배놨는데요. 이쪽으로 유압률을 먹었고 약간의 동작하다가 실린버 쪽이 이렇게 뻑뻑하면 얘가 이제 다시 리턴이 되면서 용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잠시 배놨고 유압률을 조금 더 보충하고 계속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까지 올라왔죠.
유압류를 보충을 했고요. 다시 추가로 계속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린버를 끝까지 폈다 넣었다를 한 10분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하면서 계속 움직임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팅은 이제 본인 맞게끔 이렇게 또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봉작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와서 어느 정도 그냥 쓰셔도 무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작이 되게 부드러워요. 뭔가 빡빡 끊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약간 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제품인 것 같네요. 약간 이제 분 속도가 좀 빠른데 이제 분 속도를 좀 맞춰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작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충분히 움직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작동을 시켰고요. 이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런 옵션을 액세서리를 장착을 해서 다 한 뒤에 디테일 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경강동부터 해서 GPS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미등 이런 것들 액세서리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강등 먼저 바라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경강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우측편으로 보면 자, 멈춰 볼게요. 조그맣게 커넥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경강등을 추가로 달 수가 있고요. 옆에 홀 자리가 두 개 있는데 여기 아마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볼트를 체결할 때는 이런 목파이트 이 사이를 발라서 체결해 줘야지 덜 풀리거든요. 거의 안 풀리게끔 진동해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그냥 조립을 한 뒤에 나중에 저걸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탭이 쳐져 있어요. 탭이 쳐져 있어서 이렇게 볼트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붙여놓은 상태고요. 커넥터를 먼저 결합을 하겠습니다. 커넥터를 결합을 했고 볼트로 나머지 뭐 하나 체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경강등을 장착을 했고요. 다음은 GPS 그리고 하나씩 더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PS를 한번 장착을 해볼 건데요. 뒤에 웨이프 부분이 분리가 되니까 뒤에 웨이프 부분을 빼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겨 매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웨이프 부분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 안쪽에 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탭이 쳐져 있어요. 한쪽에만 탭이 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요 GPS 모듈은 전선이 나와 있지만 그냥 모형이에요. 아무런 게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안쪽에 넣은 뒤에 볼트로 체결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볼트를 복스에 넣어 주시고요. 홀 위치에 맞춰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전부 꽉 쏘아도 되니까요. 너무 세게 쏘지 마시고요. 볼트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쏘면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반대편도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쪽만 탭이 쳐져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잘 들어가죠. 그리고 반대편 잘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쪽에 홀이 총 6개가 있는데 양쪽 두 군데씩 탭이 쳐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합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체결 2개 다 하고 싶지만 한쪽에는 정선 라인이 내려가기 때문에 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씩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달 수 있는 뒤에 등이죠. 이 등도 여기에 체결을 해서 안쪽을 보면 이렇게 커넥터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연결해서 불빛이 나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선을 작은 구멍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커넥터를 뺀 상태에서 전선을 연결시키고 다시 체결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를 뺐는데 여기에 이제 흰색 커넥터의 앞쪽에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살짝 불어내고 이 전선을 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제 이 상태로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구멍에 한번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통과가 되네요.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커넥터에 꽂아줍니다. 꽂아주실 때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 쪽에 마감 배임 쪽에도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먹게 되면 약간 빡 하면서 걸리면서 들어가거든요. 잘 확인하셔서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되네요. 제가 손이 큰 건가요? 자, 하나를 조립을 했고 나머지 한쪽도 빼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살짝 너무 세게 하면 파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구멍에 박아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씩 하시면 헷갈릴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씩만 하시기 바랄게요. 한 번에 2개 발했다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연결되면 라이트가 사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넥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커넥터는 안쪽에 보면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겠죠? 잘 맞네요. 이렇게 전선이 삐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삐져나온 전선은 이렇게 눌러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을 꽂아줬고요. 여기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유로 한 칸씩 더 남아있는데 추후에 뭐 GPS라든지 이런 모듈이 여기에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GPS하고 뒤에 미등은 이렇게 조립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볼트로 체결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 등을 달고 연결을 했는데 LED가 들어오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반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자를 반대로 꼽아서 장착을 했더니 이제 LED가 들어오는데 3V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LED가 파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장착을 했는데 LED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반자를 반대로 장착을 하셔야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조사에서 실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작을 한 게. 이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AB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AB가 제대로 연결이 되면, 자,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AB가 제대로 장착이 되면 이렇게 등이 들어오는데 지금 반대편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참조하세요. 이 제품에는 수분킥이 달려 있는데요. 수분킥은 앞쪽을 이렇게 장착을 먼저 하시고요.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기 볼트로 되어 있죠. 살짝 눌러서, 좀 세게 눌러야 돼요. 눌러서 결합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착이 됐죠. CUT 미페일 914 장비에 스티커 작업과 액세서리 작업을 다 했고요. 이 장비의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의 장비고요. 무게는 대략 8kg 정도로 그렇게 스펙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대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다 탭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튜닝을 하거나 추가로 나중에 나온 어패치들이 이런 쪽에 결합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린더의 두께는 12파이고 로브의 길이는 6파이입니다. 그리고 유압 호스를 보니까 2파이 정도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되게 얇은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는 압력을 4MPA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스펙상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4바 정도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우선은 작동을 잘 돼요. 장시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3반 붐이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뒤에도 3반 붐이 아프 붐이라고도 하죠. 여기 발려 있고요. 유압 블레이드가 발려있는 5채널의 밸브를 가지고 있어요. 유압 5채널 장비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캐빈이 보이는데요. 캐빈 앞쪽에 와이퍼는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외관을 보면서 디테일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관 쪽에 라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CUT에서 나온 914 장비입니다. 캐빔은 글라스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린빛이 나요. 그래서 그린빛이 나는 글라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빈 문을 열 수가 있죠. 당연히 캐빈 문은 살짝 내려서 당겨주면 열리고요. 지금 안에 케이퍼 하나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내부에 OLED가 있는데 OLED에는 뭐 MPA하고 전압 정보가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움직여 보니까 딴 거는 작동하지 않고 뭐 사용 시간이랑 전압 정보는 보여지긴 하네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빈 내부가 다른 제품보다 좀 많이 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캐릭터가 여유가 많죠. 좀 큰 녀석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쪽에 이런 마감들 잘 배어 있고요. 내부의 의자나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문을 박을 때도 살짝 내려주고 박으셔야지 들어가요. 이렇게. 자, 조금 더 돌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볼가드가 이렇게 스폰 가드가 되어 있고요. 경광등이 보이죠. GPS가 보이고, 그리고 뒤쪽을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통합 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고유의 CL 넘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45번째로 생산된 장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C160이라고 적혀 있어요. 버블리에서 나오는 160 장비가 있는데요. 그 제품은 CUT사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을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에 아마 이 통합부부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판이 통합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런 GPS나 이런 뒤에 라이트등 그리고 경광등 이런 부분은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추가로 구매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은 되게 간단했고요. 앞쪽에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에도 역시 그런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미등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라이트를 좀 딱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보려보면 반대편 쪽도 측면이 개폐가 가능한데 이 부분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살짝 열어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열린 상태로 고정이 되고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에는 유압 스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신형 장비이다 보니까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압 모파 부분, 그리고 유압 오일퐁이죠. 퐁과 유압 압력 게이지, 유압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모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서 유압률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유압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쿨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쿨러 장치가 이쪽에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5밸브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좌측에 보면 4개의 소버가 보이죠. 소버가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같이 밸브가 있다는 얘기죠. 4개의 미니 소버가 달려있고, 그리고 하부로 내려가면, 블레이브로 내려가면 소버가 밸브가 하나 더 있다는 걸 밑으로 보여지네요. 추후에 혹시나 이제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밸브를 추가한다고 하면 아마 이쪽에 있는 쿨러 장치가 빠른 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압 스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비는 분해를 굳이 뭐 다 안 하고 뭐 물류가 생긴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조금 더 쉽게 고칠 수가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뒷면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면 열리게 되고요. 자, 후면을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서버 부분이죠. 이 서버 부분이 이렇게 4개가 미니 서버가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밸브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압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밸브가 상하로 이렇게 결합되는 파이프이다 보니까 약간 위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측면으로 일렬로 되어 있는 것보다 위하고 아래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유압류가 셀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적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간편하게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볼트를 풀고 이걸 탈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탈착을 해서 하나씩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교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해서도 분해가 가능하다. 이런 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배터리가 여기 슬롯이 있죠. 사각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배터리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제조사에서는 5000mAh의 리튬이온 3체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좋고요. 3셀 리튬이온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구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사이즈가 잘 없어요. 그래서 리튬이온의 배터리 팩을 만들거나 할 때 참조하시라고 사이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의 공간에는 70mm, 그리고 모필도 70mm, 그리고 요 마음은 폭이죠. 안쪽에서부터 바깥까지의 거리가 45mm거든요.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팩을 제작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 이런 전선에 커넥터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에 70에 45입니다. 상단에 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자석으로 약간 플라스틱인데요. 자석으로 마감이 돼 있다. 디테일을 더 먹고 싶었지만 뭔가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로
제공을 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뭐 튜닝을 한다고 하면 다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석으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커버가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안쪽을 보니까 이런 포코핀으로 접착을 했을 때 점원이 바로 인가되게끔 이제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라인들도 요유 라인들이 하나 더 있는 걸 봤을 때 나중에 요 GPS가 모형이 아닌 점원이 들어와서 연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아니면 스모그나 이제 그런 장치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유 커넥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미표기를 찍어보니까 3V 정도의 전압이 나오고 있어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연결배뼈는 이 연마봉으로 해서 연결되고요. 안쪽에 연결되는 부분은 베어링으로 잘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가죠. 자, 넣어볼게요. 자,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딱 소리가 나면서 자석으로 결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측면 쪽과 후면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에는 특이하게 계보 부분을 보시면 고무가 씌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풀 패키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장착이 된 상태고요. JPX 135를 사용했을 때는 다 결합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좀 편리하게 결합을 시켜서 줬다 보시면 됩니다. 하부에 계보에 보면 계보가 빠지지 않도록 하부에 이렇게 스팸으로 팜을 베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츠들이 있죠, 세 개가. 그래서 이 주행을 하다가 이 계보가 벗어나는 걸 좀 이팔 방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파츠들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죠. 닫을 때는 살짝 당겨서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도 슬롯이 뭔가를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추후에 나중에 여기 뭐 라이트를 단다든가 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슬롯으로 보여지네요. 상단에 있는 이 부분도 모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밀러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처음에 느슨해서 여기에 있는 볼트를 살짝 조여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전체적인 디테일 샷을 돌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CUT 미펠 914입니다. CUT사에서 나온 신형 제품이고요. 이전에 이 914 제품이 비슷한 제품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 제품하고는 다른 제품입니다. 무게는 8kg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5밸브를 가지고 있어요. 신형 유압 스테이션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그런 유압 스테이션으로 밸브가 상당히 스무스하게 움직여져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장비를 작동시키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동작이 매우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어떤 동작이든지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CUT914 말고도 JB사에서 920이라는 장비가 나오는데 현재 이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외관상 완전히 똑같고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선 가격이 이제 JB에서 나온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한데 그 이유는 이 유압 블레이브와 찬반붐이 빠진 버전이에요. 뒷부분에 유압 스테이션 쪽 부분에 팬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비교해 봤을 때요. 그리고 이런 고무 궤도 다 빠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옵션으로 하면 다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고요. 고급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종 개입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봉작과 라이트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신기는 플라스카에서 나온 SP8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12채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믹싱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나온 장비들은 이 제품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고요. 기능이 조금 많이 있죠. 일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애플 조종기보다는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 이쪽에 보면 암 부분이죠. 후붐, 원붐, 그리고 버켓, 스윙 부분,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바이얼하고 포글 스위치가 있는데, 요 맨 왼쪽 부퍼 SW-A는 경광등이에요. 경광등. 그리고 SW-B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VR-A는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가 가벼운 쪽으로 작동을 하죠. 블레이드. 그리고 VRB는 사운드와 크랙션. 이렇게 하면 10분까지 켤 수 있죠. 끌게요. 그리고 요 SWC는 3반붐이에요. 자, 3반붐 위쪽, 아래쪽. 그리고 SWD 라이트죠. 라이트. 그리고 VRC, VRB는 계부의 전부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종기의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이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SWD를 올려주면 이렇게 켜지게 되는데, 전면 쪽에 백색으로 이렇게 환하게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분배 밑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켜게 되면 하단 쪽에도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샷이죠. 자, 좌측 우측 다 LED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라이트가 1반, 2반 식으로 작동을 하면 1반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상부에만 LED가 들어오고요. 한 번 더 작동을 시키면 하반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뒷면으로 돌려볼게요. 자, 뒷면 쪽에도 보면 미등 쪽이 되게 밝게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옵션으로 판매되는 후면 라이트 등도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미등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등이 켜지면 같이 켜지고 꺼지면 같이 꺼져요. 그리고 GPS는 그냥 모형입니다. 이렇게 켜봐 볼게요. 뒤에서 보니까 경광등이 잘 보이는데요. 경광등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보면 이 경광등이 있는데요. 이 경광등도 기본으로 달려있는 제품과 그리고 추가로 옵션으로 달려있는 제품 모두 다 장착을 한 상태고요. 시무를 줄 때마다 경광등의 패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색상, 세 가지 색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특이하고 이쁜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적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노란색이죠.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그런 패턴, 빠르게 보는 패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보는 패턴,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가진 경광등이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믹싱으로 되어 있고요. 좀 높아서 소음이 조금 크긴 한데 외부에서 작업을 하면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은 스무스하게 작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작동을 해봤을 때 되게 디테일하게 움직임이 가능했어요. 보통 송신기가 좀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 이제 그런 기능들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SP8 요 조종기만으로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했거든요. 지금 제가 딱히 설정을 건드린 건 별로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마라시 같은 동작을 하고 있죠. 자, 조금 더 멀리서 볼게요. 전체적으로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을 다 펴있는 상태고요. 마라시 같이 한번 동작을 해보면 보통의 장비들은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움직여서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되게 스무스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밀 빼고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빠르게. 자, 퍼문 동작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반붐은 3반 폭을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같은 걸 하려면 엔드 포인트 값을 바꿔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팔라딘이나 팬덤 조준기 같은 걸 사용을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붐을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더 천천히. 프레마코니나 이제 이런 장비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기는 하는데요. 이 장비도 충분히 그런 동작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통합 기판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의 움직임은 제가 JPX 135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빠른 장비의 밸브나 이런 것들 튜닝했을 때는 동작이 되긴 하지만 순정으로 이 정도까지 나오는 장비는 JPX 135 말고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이 두 번째네요. 그만큼 세팅이 잘 되어 있고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압력도 4MPA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토크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파이에 유압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JPX 135 같은 경우에는 유압 라인이 얇은 만큼 힘을 좀 적게 쓰시게끔 제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압력을 조정할 수 없지만 이 제품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런 모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부에서 작업을 하거나 했을 때 좋을 것 같고요. 팔 부분이 워낙 얇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소리도 한번 켜볼까요? 빵. 자, 소리 켠 상태고요. 볼륨은 키우거나 맞추거나 이제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보통 버블리에서 장사 때는 이제 그런 장비의 몰펑 소리가 나옵니다. 팔 부분 접고요. 개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무게가 워낙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레이브를 보여드릴 텐데요. 블레이브도 유압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압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요 조종기에서 다이얼 쪽을 VRA죠. 살짝 움직여 보면 올라가고 자, 내려가죠. 자,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자, 여기가 다 끝까지 내려온 부분이고요.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잘 안 보이나요? 좀 더 가까이 한번 볼게요. 블레이드는 본체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셔요. 대략 한 2-3c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블레이드에는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 올려볼게요. 블레이드를 올렸을 때 일반적인 블레이드보다 훨씬 더 높게끔 올라가요. 하부에 공간이 많이 뜨죠.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필드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저 수념으로 올라가게 될 때
이쪽이 많이 걸리거든요. 블레이드가 산말이 안 걸리게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신 바 큰 장점이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장비가 소손해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버블리에 나오는 160, 볼보 160 같은 경우에는 뒤에 웨이트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받쳐요. 웬만한 장비들은 소손해가 아니면 블레이드가 받치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안 발려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소손해가 발려있는 장비들이 이런 블레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장비들 중에서도 이런 블레이드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올라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추가로 이 제품에는 이 블레이드에 요 제조사죠, CUT의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이저로 빤 거죠. 메이저로 빤 흔적이 있죠. 이렇게 CUT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린버 부분이죠. 실린버도 충분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본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블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윙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윙입니다. 스윙의 사운드는 이런 사운드가 나고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사운드를 끄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를 끈 상태고요. 이 장비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스윙 부분인데요. 스윙 부분이 정말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이 장비는 이 스윙 부분이 25kg의 서버 무파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보면 서버 모퍼가 보이죠? 여기에 25kg의 서버 모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일반 브러시스나 이런 것보다 내구성은 좀 약하거든요. 고장은 더 잘 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움직임이 가능하다. 대신 고장이 난다고 해도 이런 부품들은 교체하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스윙 쪽을 보여드리면서 라인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마감 잘 되어 있죠. 스윙 쪽이 되게 조용하면서 빠르고 섬세하게 움직여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보 부분도 고무 계보가 달려있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움직이시죠.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 속도예요. 자, 이 정도 작동이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CUT914 제품은 JDM에서 나오는 920, 그러니까 JDM 206 제품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JDM 206 제품은 요 블레이드 부분과 그리고 선반부 부분, 그리고 하부 앳번 이 궤도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장치들이 빠져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몇 가지 좀 소소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진 만큼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입문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우선 JDM 206하고 경쟁 모델로는 버블리에서 나온 2160 유압 모델 자체가 두 제품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걸 참조하셔가지고요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은 이 제품에 베이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면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동안 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유압 장비다 보니까 이런 실린더나 아니면 밸브,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물류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만족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구매 배행 이제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AS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따로 AS는 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가지고 새 제품이라고 무조건 물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물류가 생기면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그거에 맞는 부품을 보내주거나 하기 때문에 수림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즐거운 IC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9월 정도에 CUP사에서 나온 신제품이고요. 지금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야심차게 준비해서 나온 제품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에는 여러 제조사의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에 한 번씩 놀러 오셔서 구경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아이였습니다.